가축 전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가축 광역사들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노동 강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주시 연구용역에서 중복 짜맞추기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개선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8명, 충주 13명, 단양 1명, 음성 1명, 괴산 2명, 진천 7명, 증평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632명, 누적 사망은 123명입니다.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충청북도 대기질이 지난해 많이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관측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에 뿌옇게 둘러싸인 도심.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19년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28.3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나빴습니다.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방의회에는 원인을 조사하는 미세먼지 특위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9.6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이 30%나 나아졌습니다. 지난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도 벗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좋았던 날은 74일이나 늘었고 나쁘거나 매우 나빴던 날은 43일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활동이 감소한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베이징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5년 74 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42, 지난해에는 34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도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261억 원에 불과하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3,80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관련 사업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400만 원으로 1인당 200만 원 줄었지만 지원 대수는 7천여 대로 1.5배 늘었습니다. 수소차 보급 대수도 늘었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21년도에 저희가 3,803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대폭 확대해서 5,528억을 산맥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충북 지역.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지난해 같은 미세먼지 농도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는 지난해 자치단체 연구 용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이후 청주시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복 용역에 끼어 맞추기식 연구 용역도 여전했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청주시가 발표한 공공체육시설 연구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가 공개한 공공체육시설 적정 수요 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최종 연구 보고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최적의 공공체육시설 배치와 운영 방안. 이 보고서는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두 종목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4개 구에 구별로 게이트 볼장과 파크 골프 시설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파크 골프라든지 이런 것 노령화, 고령화 이어지면서 그분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 그 유사 지자체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근거로 쓴 설문조사 결과를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은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을 가장 선호했고 게이트볼장은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파크 골프 시설은 아예 설문조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있었던 게이트볼 파크골프는 갑자기 연구 결과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반영한 연구 결과와 시설 계획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유사한 연구 용역은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청주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방안 최종 보고서, 체육시설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내용, 체육시설 배치 방안, 심지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지고 이전 첫 번째 용역 보고서에서 차용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큰 차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만 살짝 다른 부분이 연구 과정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체육시설 부지가 최종 보고서에 최저간으로 등장하며 결론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송에 추진하던 실내 다목적 체육관은 연구 단계에서 검토한 적이 없던 강내면 흥덕구청 인접지역을 최적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견 차이로 해서 이제 강내면 쪽으로 지금 많이 주장을 했던 거고 뭐 어디라 하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가칭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도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적이 없는 데다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도 안 된 오창 네오 테크밸리 산업단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가했습니다. 청주시의 요구에 따라 결론을 짜맞춘 끼워 맞추기식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입하지 말았어야죠. 맡겼으면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안 나오죠. 내수체육공원 확장 사업은 비해양안전구역에 조성돼 국방부 반대로 야간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연구 용역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이 연구에 8,600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가 관내 아이파크 시공 현장 2곳을 점검한 결과 구조 결함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안전진단 전문가와 확동으로 가경동 아이파크 4, 5단지 시공 현장에서 특별 구조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규정 기준치를 상회했고 파손이나 균열 등의 구조 결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10여 개 단지 현장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동절기 시공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명 모집 정원의 신입생은 단 20명. 충북도 내 한 특성화고교의 신입생 모집 성적입니다. 학생 감소로 특성화고 미달 사태가 점점 심해지자 충청북도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대한 구조조정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신입생 정원이 105명인 충북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추가 모집 기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지원자는 현재까지 20명이 전부입니다. 미달률로 따져보니 80%가 넘습니다. 21명이 정원인 또 다른 특성화고도 올해 신입생은 딱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 미달 사태를 피하려 해마다 정원을 줄여오는데도 올해 역시 충북 전체 23개 특성화고 가운데 5개 학교가 21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교명 변경의 학과 개편, 입시 광고까지 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정원 대비 중학교 졸업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야 되죠. 근데 이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는 아이들은 오기가 어렵죠. 충청북도교육청이 현행 23개인 특성화고의 구조에 결국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신입생 모집이 가장 저조했던 몇몇 학교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충주농고 등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지만 바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처음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직업계고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이제 부딪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그런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상반기부터 대상 학교를 선정한 뒤 동문과 재학생,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와 충주 지역 평준화고 신입생학교 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주 4,500여 명, 충주 1,000여 명이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청주는 지난해보다 5명이 늘어난 83명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이미 배정됐고, 충주는 모든 학생이 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학생별 배정 결과는 오는 20일 출신 중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브루셀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해마다 축산 농가를 위협하는 가축 전염병은 대부분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축사를 돌며 질병 여부를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축 방역사가 있는 이유인데요.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매일 700kg이 넘는 소와 사투를 벌이지만 처우가 열악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가축 방역사가 축사에 들어서자 낯선 기색을 느낀 암소가 돌기 시작합니다. 무게 700kg의 육중한 몸을 피하려다 보니 소뿔에 밧줄을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치 끝에 겨우 붙잡은 소는 고작 팔 하나 거리를 두고 체열합니다. 언제든 뒷발에 차일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이제 소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펜스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시고 다니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몸부림치는 소와 부딪히거나 소를 피하다 주삿바늘에 찔리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역사들은 결핵, 브루셀라증, 큐열 등 동물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부딪힐 일도 있고 해가지고 주사기에 손을 찔릴 수 있거든요. 그때 좀 걱정되죠. 가축방역지원본부 노조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역 현장직의 업무상 재해율은 7.4%. 당시 국내 산업 평균 재해율의 15배가 넘습니다. 지금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국 496명에 불과한 방역사가 살펴야 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1억 9,600만 마리. 한 명당 약 39만 마리를 담당하는 셈인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업무량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직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지만 위험 부담에 못 미치는 임금 탓에 평균 재직 연수가 5년 6개월에 그치면서 인력 유출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축방역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집단 파업에 나섭니다. 그 인원이 빠진 거에 대해서도 아직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이제 할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가서 다칠 확률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과 축산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방역본부 노사와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정성엽 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이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성엽 전 국장은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군수가 돼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 발전하는 괴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간물면 출신의 정 전 국장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음성 부군수 등을 지냈습니다.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39살 이하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국비 141억 원 등 315억 원을 편성해 39살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2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월 20만 원의 정착 지원금과 연 20만 원 상당의 자기개발 지원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2천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어제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396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비롯해 모두 2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옥규 의원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위원회 대안 마련을 충청북도에 촉구했고 허창원 의원은 충청권 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청와대 청조 이전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진천구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천구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만 13살 이상 가구원 960명을 조사한 결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97점으로 2020년 5.59점보다 6.8%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뒤에도 진천군의 정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51%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14.4%보다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신규 기업, 해외 투자 유치, 농축어업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청주시가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형 굴착기 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소형 굴착기 면허가 없는 청주 지역 농민으로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해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농업용 굴착기 면허 취득 교육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소형 굴착기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1000여 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